네, 오늘 드디어 민주통합당이 발족했습니다. 국민의 명령 회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과 통합 회원 여러분, 시민통합당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혁신과 통합의 혁신 내용을 받아들여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정당은 그 전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정당입니다. 정당에서 지들 마음대로 공천해서 시민들께 이거 선택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좋은 분들을 찾아서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할 수 있는 후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고 우리나라를 행동하는 양심으로 조금 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시민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시민 경선 참여인단에, 시민 경선 선거인단에 한 분 한 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깁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꾸면서 특히 정당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이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의 세계를 가는데 약간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보는 방법이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라는 것도 한국 사회에 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진보의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혁신이 필요하려면 혁신에서 뭘 할 것까지 문제가 있는데 뭘 좋은 일을 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만이 이 정당을 정권 교체의 중심적 정당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71년 대선 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한국 정치를. 근데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렇게 부도덕적이고 이렇게 철면피고 이렇게 반민족적인 매국 세력이고 참 경악스럽습니다. 최근에 도곡동, 최근에 이제 중앙선관위 그 컴퓨터 마비 사건까지 뭐 더 이상 그 얘기가 필요 없는 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고마워하지요. 저 요새 그 악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치가 떨린다고 관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조선일보 덕이거든요. 제가 악인을 연기하면서 늘 그걸 못 느꼈어요. 악이 뭔지. 아무리 책을 보고 연구를 해도 잘 안 되더니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조선일보가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악이 뭐라는 게 느껴져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1년, 2년,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전 국민이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경제정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남북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짧은 시간 안에 전 국민을 완벽하게 교육을 해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야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박근혜 후보나 이명박 후보나 2007년에 얘기한 내용이 똑같았거든요. 민주정부 10년이 경제 죽였으니까 우리가 살리겠다. 방법은 줄푸세다. 남북관계는 상호주의하겠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과 대선은 그야말로 그래서 그 민족사의 대회전일 수밖에 없다. 되게 잘못된 경제정책은 바꾸면 되는데 이 절단난 남북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는 정도가 깊어지고 결국 노예국가로 떨어지는 거고 실질적인 영구분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선거가 그래서 각별하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아까 김기식 씨가 얘기했는데요, 정말 솔직한 얘기로 불안합니다. 그 혁신이라는 게 한마디로
시민 참여 경선의 반영 비율을 압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지도부 경선할 때 70%가 시민 참여 경선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100% 시민 참여입니다. 여기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시민이 그냥 뽑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동원에 능한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할 때 보면 시민참여 경선인단이 불과 7만 명 신고했습니다. 등록을. 서울에 48개 지역구거든요. 한 지역구당 1,500명입니다. 이렇게밖에 등록을 안 하면 제도 민주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절실하고 초조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지도부 경선 경우에도 지도부가 얼마나 혁신적인 사람들로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혁신적인 공천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는 마련됐습니다. 모든 공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시민한테.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꽉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과 통합 협상할 때 지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혁신 내용만 중요하다. 당 혁신만 관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게 처음에는 지도부 선출할 때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전당대회를 하려면 민주당에 12,000명 대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꼭 현장에 나와야 된다. 이분들께 특별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고충을 얘기하길래 그럼 동의하고 외부에서 12,000명을 붙여서 24,000명이 투표를 해서 이 부분은 30% 반영한다. 그리고 70%는 시민 참여로 간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그 진성당원 12만 명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다 수용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민주당 12만 명 미리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걸로 인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경우에는 천정배 혁신특위위원장께서 민주당 안에 혁신안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5개 지구당입니다. 전국에. 그 중에서 30% 이내, 30%까지 전략공천을 도입한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100% 시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에 30% 정도는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이겁니다. 배심원제라는 거는 신인들 경우에는 시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시민 100% 참여 경선을 하면 몰라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께는 토론회를 3회 이상 한 다음에 그 토론회를 지켜보고 시민과 전문가가 반씩 섞인 배심원단에서 미리 투표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박원순 시장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만약에 이 혁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통합 안 한다. 저도 여러 번 강조했고 문재인 이사장도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표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선 방식은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있고 광역 단체장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로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치사에 이런 압도적인 혁신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진보정당들이 만들어졌는데 진보정당 경우에는 여전히 당원 중심 정당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미 시대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시민혁명으로 대의제도를 쟁취했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소통기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통기구가 쭉 와서 뭐 신문,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왔기 때문에 시민과 시민 사이에 소통이 완벽하고 시민과 정치인 사이에 정보량도 같고 전문성은 시민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의제도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만든 민주통합당에서는 관철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민주통합당 안에서 안착될 거냐. 핵심은 이번 지도부 경선입니다. 이번 지도부 경선에서 혁신적인 지도부가 선출되면 30% 전략공천 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 70% 중에서 30% 지역에는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7, 21%거든요. 반이 전략공천 또는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시민 쪽의 대표들이 지도부에 들어갈 거냐가 결국은 한 걸음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통합 경우에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진보정당부는 이제 김기식 씨가 얘기를 하겠지만 진보정당이 아직 합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요번에 모인 것은 우리 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이 있고요. 정당권 바깥의 정치 세력, 그러니까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지방분권연대라는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가 합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권이긴 한데 정치에 한 발 빼고 있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참여정부 참여 세력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와 계신 이제 김기식 씨가 주도해서 만든 내가 꿈꾸는 나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한마디로 정치와 객관자로서 비판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근데 이분들이 이명박을 보면서 더 이상 못 견뎌서 들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시민사회 세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한국노총까지 합류한 거죠. 그렇다면 모일 수 있는 모든 세력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꿈을 꿉니다. 아까도 71년을 말씀드렸는데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나라.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20, 30, 40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 결합 정당, 민주화된 정당, 공천을 시민에게 다 드린 정당. 그래서 전국 정당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내년 4월에 10개에서 15개만 이긴다. 그러면 우린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나라당이 TK로 고립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약체 정부로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이젠 압도적인 다수당을 배경으로 해서 강력한 민주정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이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할 겁니다. 이 지역구도를 넘어서는 선거제. 그러면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정당구조, 정치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관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면, 국회의원 후보 경선하면요. 그 후보들이 다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1000명 기본입니다. 2000명, 3000명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적어도 5000명 이상, 원컨대 10,000명 정도가 시민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제도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민주주의 실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깁니다. 네.